안녕하세요. 예,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 코스피 시장은 8% 상승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여전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 기분은 어떠세요? 코스피 지수가 그럼 이제 7,500포인트에 불과 20포인트 남겨두고 있고, 지난해 4월달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 이하에서부터 시작한 이 강세장이 지수가 벌써 이제 5,0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어떤가요? 체감적으로는 지수가 7,500포인트만큼의 상승을 체감적으로 느끼시나요?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동안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때 우리 시장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러다가 두 종목이 현재 5월 8일 기준으로 45%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상승분이 한 5,0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00포인트 이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주식한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를 바라볼 때, 니는 뭐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다 보면 느끼는 어떤 감정의 곡선이 굉장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잘 올라가면 굉장히 기분 좋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빠지는데 지수가 막 올라가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겪게 됩니다. 주식하면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주가 빠지면 기분 별로 안 좋고, 무섭고, 두렵고, 또 쭉 좀 강하게 올라가면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희열도 맛보게 되는데,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음, 감정의 변화를 내재된 감정의 변화를 억제하는 그 힘도 좀 많이 확대되거든요.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들을 겪게 되냐면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가 나를 제외한, 나는 세상과 세상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는 어린 왕자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 이유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특히 더 오래오래 하다 보면 더더욱이 그런 감정의 변화, 감정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곡된 감정?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느낌의,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떤 현상들, 변수들을 보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혼자서 감내해야 되고, 혼자서 생각해야 되고, 혼자서 모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하에 접하다 보면 많이 외로워지게 됩니다. 외로워지게 되고 고독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한 9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9가지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 외로운 이유. 음, 우리는 시장에서 항상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논하기 전에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생략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저는 특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졌던 것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만 놓고 결과만 따지게 되면 그 결과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과정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경우에는 그 결과가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성의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한 내용 한 9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 예. 첫 번째는, 예,
모든 판단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증권사 보고서를 보든지 뭐 금융 상품을 보면 모든 건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명시를 하죠. 왜냐하면 분쟁이 생기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희도 매매 폴더와 그 시황 폴더에도 마지막에 그런 문구를 달아놨습니다. 결국 판단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뭐 저한테 매매 폴더에서 매매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누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주변 지인의 뭐 얘기를 듣든 어떤 정보를 듣든 HTS를 열거나 MTS를 열어서 주식을 사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 본인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익이 많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이 모든 결과는 결국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이건 뭐 내 실력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때 특히 손실이 발생할 때 그 무거움, 공포감, 두려움 이런 엄청난 압박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아유 너 이번에 그렇게 뭐 힘들어서 어떡해. 손실 나서 어떡해." 라고 설령 외형적으로 얘기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본심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로를 듣는다고 해서 어 나의 그 패배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몫인 거죠. 다른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힘들어진다라기보다 외로워지는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 내가 맞는 생각을 했는데도 과정에서 그 결과만 놓고 볼 때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서는 항상 틀린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장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인지했어요. 공부도 하고 그리고 추론도 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는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나 스스로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맞나 틀리나.'라고 하는 반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또 어떠냐면 시장은 늘 움직입니다. 늘 새로운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게 되고 테마성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내 생각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혹은 가족들이 "당신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난리 났는데 왜 저거 안 샀는데?"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로 나를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되죠. 압박하면서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지낼까?'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외로운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유도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어 물론 여러분들이 뭐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고. 예를 들면 이건 뭐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내가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시간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시간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뭐 10% 5% 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면 그 주식을 100 이라는 시간 동안 들고 있었다면 거의 90이나 95 정도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에요. 희열을 느끼고 주식 성과가 만들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에서 10% 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5% 10%란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두 번째 이유처럼 계속 반문하게 되죠.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 생각은 맞을까? 왜 시장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시장은 원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곳이죠. 근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는 사람. 근데 삼성전자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바보 취급받았잖아요. 5만 전자, 6만 전자, 뭐 4만 전자 가네 마네. 그 삼성전자를 그때 들고 있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뭐 방산주들 막 날아가고 하는데 바보 아니야? 왜 방산주 안 사? 라는 얘기들 수도 없이 들었을 거거든요. 가족들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뭐 같이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면서 뭐 주식 얘기를 나누는 주변 지인이 있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왜 나는 삼성전자 들고 이 고통의 시간을 나는 왜 바보처럼 지낼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 사람, 하이닉스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가 위로를 안 해 줘요. 그리고 설령 누가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게 위로로 다가오지 못해요. 위로로 받지 못해요. 왜? 나 스스로가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기 때문에. '나는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 너무 힘든 거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남들하고 같은 리듬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주식을 금방 하신 분들, 지금 막 삼성전자 사러 들어오신 분들, 처음 들어와서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막 해서 뭐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우와, 내가 왜 진작 삼성전자 안 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외에, 그래도 주식 투자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더 오래 되셨다면 더 오래된, 주식을 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그 생활 리듬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휴식도 취하고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은 장중에는 장을 봐야 되고 장중에 시장을 보면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어 내가 어떤 매매를 했는지 내가 어떤 시장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복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만 뉴스들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주식을 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나오던 수많은 뉴스들과 주식을 하고 난 후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이 어떻던가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던가요? 내가 주식을 하지 않을 때는 뭐 세상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별로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이란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뭐 내가 이란에 가서 전쟁에 참여할 것도 아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식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뭐 즐기거나,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썩 즐겁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같이 동조되기가 어렵죠. 동화되기도 어렵고. 이런 게 나를 또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저 인간은 왜 저러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저 인간은 뭐 사람 이상해."라고. 주식을 오래 하면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주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는 아니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뭐 맨날 테마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가 안 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외롭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사실은 특히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같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힘들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 높아졌죠. 하이닉스까지 더해져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가 거의 시장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내가 그 두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시장의 절반 정도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펀드들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더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 게 뭐냐면, 왜 지금 삼성전자 안 들고 있는데? 당신 왜 바보, 삼성전자 왜 안 샀는데? 옛날에 샀는 거 왜 팔았는데? 이런 얘기 무지하게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은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럼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 평가를 가지고 또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삼성전자 안 들고 있지? 내 바보 같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식에서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벌었어요. 뭐 돈을 벌었으니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치부하냐 하면 운이 좋았네. 재수 좋네. 야, 니 재수 좋았다. 야, 이번에 뭐 조상득 보내.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휴, 주식 주식 왜 했는데 옛날부터 주식 한 패가망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거든요. 3월달 전쟁 나서 막 주가 폭락할 때 뭐 개인 투자들 못 팔아서 난리였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다 그랬을 거예요. 이런 전쟁 뭐 날 것처럼 계속 하지 않았냐고. 그거 갖고 왜 주식도 들고 있냐고.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취급을 받거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근데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죠.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하나 시세 하나하나 뉴스 하나하나 매일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너무 단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가족들도 사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집사람이 아유 바보 같은 인간 삼성전자 사놓고 그때 있으라니까 그거 삼성전자 내 말 안 듣고 삼성전자 팔아가지고 지금 그 꼬라지 나는 거 아유 도대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확신을 가졌지만 결과가 오늘 당장 나오나요? 오늘 당장 나오지 않아요.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큰 시간이 필요한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중간중간에 특정한 회사, A라는 회사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배팅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을 더 가졌어요. 아, 얘는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 얘는 돈을 벌어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분기실적, 이번에 분기실적 뭐 갑자기 매출은 늘어났는데 뭐 이익을 삼각시켜서 갑자기 적자가 났다. 근데 그 적자 난 결과만 가지고 장중에 막 급락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나? 잘못 판단했나?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행동을 옮겼는데 다시 회복해요. 원래 내 생각이 맞았어. 원래 내 생각이 맞았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 어떤 작은 이슈에 의해서 흔들렸어요. 흔들림에 의해서 주식을 팔았더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졌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유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게 돼요.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닐까? 내가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계속 올라가요. 뭐 매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특정한 주식이 매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식도 막상 내가 또 가지면 매일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로. 그냥 나는 매일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매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내 거는 매일 안 올라가요. 그러다 내게 올라가도 상대적으로 내 건 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혼자서 확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 두려움, 그 의심이 좀 확대되면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나오거나 시장에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거나 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움직이게 되면 내가 가진 의심이 맞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주식을 조금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오죠. 그럼 그때 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가진 생각과 내 생각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확신과 의심을 동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집니까? 피곤해지고. 이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아무한테 얘기 못해요. 혼자 다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여섯 번째 이유고요. 일곱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 주식을 배팅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 그래서 그 종목을 에라 모르겠다. 안 되겠다. 이 종목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팔고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 사요. 샀는데 혹은 살려고 했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그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엄청나게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막 엄청나게 매일 올라가요. 막 매일 계속 올라가요. 중간에 한번 빠지면 이제 다 올랐나 다 오르고 빠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뭐 주식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한데, 그 종목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 손가락 빨게 되죠. 그러면서 그 내가 가지지 못한, 가지려고 했던, 가졌었던 것을 놓쳐버렸을 때 받게 되는 그 내 뼈와 살을 바르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어떻게,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 못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바보같이 그거 들고 있지, 그걸 못 들고 있어서. 왜?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사면 되지. 못 사요. 손이 안 나가요. 손이 안 나가요. 그때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다음 막 2배 올라가는 거 괜찮아. 근데 나중에 보면 10배씩 올라가 있어. 미쳐버리는 거죠. 혼자 그 생각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머리도 빡빡 민 적도 있어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도저히 내가 내 스스로 내 화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나한테 화를 내다 보니까 도저히 막 견딜 수 없어서 머리를 밀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에 파신 분들, 뭐 10만 원에 파신 분들 지금 어떠세요? 기분이 미칠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지. 그런 고통도 혼자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게 7번째 이유예요. 이러다 보니까 8번째 어떻습니까? 뭐 친구들 저녁에 옛날에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 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뭐 떠들썩하게 막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즐거운, 나의 즐거운 삶이었는데 그게 별거 즐겁지가 않아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즐겁지가 않아요. 뭐 여행 가고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즐겁던가요? 뭐 야구 경기 보고 즐겁고 월드컵 축구 월드컵 갖고 뭐 열광하고, 저는 그런 게 즐거워지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도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광분하고 광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광장에 나갔을 때 저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어떻게 더 좋아질까. 이게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를 넘어서 하게 돼요. 주식 하시면 처음에는 막 돈을 오늘 얼마 벌어서 기분 좋고 얼마 잃어서 막 무섭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늘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남들이 좋아하는, 남들이 즐겁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별로 즐겁지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림이 어떻습니까? 어울림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색도 많이 하고 사실은 생각도 많이 하니까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죠. 성숙해질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가 별로 즐겁지도 않고 일반적인 행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말에 사무실 나와서 일하는 게 별로 즐겁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되게 즐거워요. 이 시간만이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고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9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저는 제 돈 갖고 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의 재산을 제가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매매폴드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어느 한날 한시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매매하는 종목들도 다르고 대응도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단기간에, 어떤 분들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는 상황들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짜증나거든요.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저한테 노이즈로 들려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죠. 화낼 일도 아닌데 화가 나요.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주변 테이블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 밥을 잘 못 먹어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주식은 결국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안 하게 되고. 이게 어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결론을 이렇게 9가지 이유가 있고, 결론을 낸다면 결국 주식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여야 되고. 근데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봐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군중 속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 특히 사람들은 군중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이 군중화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라가고 하는데, 주식은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유행과 관계없이 나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만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동떨어져 있는 거죠.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 되고,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여야 되고, 남들이 환호할 때는 그게 동참하는 게 군중이니까 그걸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무서워서 포기할 때 이게 진짜 포기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내가 단순히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부분은 주식을 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외로운데, 이거를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감내하고 이 부분을,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를 수정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이게 결국 외로운 어떤 부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낸다면 사실 굉장히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데, 고립이 아니라 내가 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하고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 집중의 시간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로 대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단순한 고립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집중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 나가게 되면 이 주식하면서 어려운 어떤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상대적 박탈감,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사실 주식하면서 늘 저는 군중과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따라다니지 않았었어요. 따라다니지 않다 보니까 늘 힘들어요. 저희 매매볼트의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도 박탈감을 느껴요. 저희 수익률이, 저는 저희 매매볼트 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100% 주식 사면 100%는 벌어야 된다. 그걸 목표로 하는데, 수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100%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박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늘 이런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얘네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저를 항상 압박을 해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밤에 잠 잘 못 자고 깊은 잠을 잘 자본 적이 없어요. 늘 쪽잠을 자죠.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 이런 과정들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닐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시간이라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평가, 가족들,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들 하는 얘기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리고 "너는 왜 그래? 삼성전자 왜 안 샀는데?" 삼성전자 말고 딴 걸 돈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하이닉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딴 걸 벌면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좋은 어떤 사항들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한테 정말 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주식 사자마자 오늘 급등해서 오늘 100% 나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설령 오늘 여러분들이 주식 샀는데 사자마자 100% 올라요. 너무 좋겠지. 뭐 그런 일은 제도적으로도 있을 수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만에 100%를 벌었어. 너무 좋겠지. 그러나 일주일 후에 100% 벌고 팔았을 때 그다음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테마, 유행 이런 거에 막 민감하게 쫓아다니면 그런 결과는 더더욱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멀어지게 돼요. 아무튼 오늘 뭐 이런 얘기 뭐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맨날 "오늘 뭐 사야 돼요?" 이런 것보다 훨씬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